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런 현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조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향해서, 과도한 동성애 운동가를 향해서 양보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라는, 양도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또는 로마 공화국 정신에서 온 그런 뭔가 위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다시 환기시킴으로써 도전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괜찮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그런 것을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 유지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겠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개념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과도한 다원주의, 과도한 평화주의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광범위한 침해조차도 주권의 이름으로,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모두 용서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유엔에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지금 이 물난리 속에서도 이 정권은 북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북한에 돈을 주겠다? 그 돈이 정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 유지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원주의, 평화주의, 상대주의란 이름으로 개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그 주체들에 대해서, 티러니, 폭정의 주체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감싸준다면, 이것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도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 인권선언, 독립선언과 유사하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사람이 불가침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만 존엄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2류, 3류, 뭐 더 심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간 이하로 취급을 당하잖아요. 우리 헌법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10조가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헌법 3조를 통해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은 이 개념을 갖고 북한을 보고 있습니까? 이 주사파 정권은 북한식 인권 침해자, 폭정의 주체를 찬양도 마음껏 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은 가치 혼란, 대혼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이 가치 대혼란이 결국 주사파들에 의해서 심각한 국가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어요. 제가 2012년 8년 전에 이 칼럼을 썼을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지금 미국 못지않게 한국도 근본적인 가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제가 좀 동지를 더 많이 규합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참 외롭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극우다, 뭐 편집증 환자다,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먼저 말하는 것은 항상 손해죠. 제가 8년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여러 매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긁어와서 제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조금 해설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김영한 씨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론을 들고 나오셨군요. 김영한 씨라는 사람은 주체사상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주사파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 우상 종교에 포교의 자유를 주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는 포교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그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하죠. 김일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입니까? 김일성은 이미 인간 신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포교의 자유. 범죄하는 조직의 찬양의 자유라는 것은 포교의 자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범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북한의 실상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가고 싶지만 북한에서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한국에 지금 이 종로에 위원회를 설치를 했거든요. 사무실을. 사무소가 뭐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도 못 쓰고 있어요. 그건 한국 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실상은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거짓과 흑색 선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에 갔더니 좋더라. 평양 갔더니 좋더라. 사람들 잘 살더라. 뭐 잘 사는 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죠. 수천만은 아직도 인권 침해의 희생양이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을 찬양하게 한다?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한다?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철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거의 몰인권, 극우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정말 많아요.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하는 기독교 너무 많아요. 야, 북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김일성 찬양을 막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의 영성, 국가의 어를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입니다. 가령 일본이 예전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리고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물에 참배를 하도록 주민들을 강요하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히틀러 찬양을 금지하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실정법적인 행위하고 좀 다른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거잖아요. 제가 가치천장이라고 그러죠. 가치천장이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 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북한 김일성 우상화물에 참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제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을 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하며 취임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 fearing, 경건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 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요즘에 이게 다 깨지고 있어요. 이승만은 비판하고 김일성은 막 칭찬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검수단 기념공전, 요즘 태양궁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숨은 쟁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뭐 음모론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체를 언론에서 공론화조차 못했던 것, 그런 것은 너무 민감하고 너무 경건한 이런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일성 시체에 절을 한다?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성모독, 블래스퍼미. 이걸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알게 모르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원래대로 돌려보세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게 완전히 다 깨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글인데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공연히 종북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때는 통합진보당, 통진당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통진당뿐만 아닙니다. 모든 정당입니다.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무리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야, 이것도 정말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 법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범죄, 크라임으로 규정해서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 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에는 바로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의 죄, 크라임이면서 영혼의 범죄, 영적인 범죄, sin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창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겠죠.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 찬양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김일성주의자들이 김일성 사상으로 통일하고 전 한반도에 김일성 동상 만들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서 남한에 대한민국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천벌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마치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되어버렸지만 이것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 이런 주장을 우파들도 하고 있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옳다, 선하다 하면 모든 사고방식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형을 대낮에 외국 공항에서 죽여도 비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것입니다. 국가의 근본적인 기초, 이런 것은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국가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함부로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모든 정당을 다 차지했어요. 이 김영한 씨는 하태경 등등이 과감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고, 특히 7조를 폐지를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지금 핵심이 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2012년에 쓴 이 칼럼은 이미 예언처럼 되어버렸어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 지금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구절 때문에요, 아무도 지금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1991년에 개정될 때 들어간 표현인데, 이 구절이 들어가고 나서는 김일성을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냐? 안보가 위협되냐? 이렇게 변호사가 한마디 하면 다 풀어줍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도저히 분별을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무엇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 건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가 없는, 건국의 아버지는 폄하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찬양을 받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산업을, 경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육을, 문화를, 예술을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 그 집에 악이 안 떠나죠.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안 떠나죠. 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완전히 가치 전도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가득한 악에 대해서 이제 저항이, 반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양도 불가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신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만든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MPK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싱크탱크로서 저희도 바로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또 한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총장과 검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탄핵 때 광범위한 법치의 파괴가 있었다는 것 저는 알고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이 법치를 무시하는 이 폭정의 정권과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1776년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1948년 정신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딸 조미는 존중하고 최소한 딸 정유라는 인간 이하로 대우를 하는 그런 식이라면 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잘못 갔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한국에도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최근에 로이킴 가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학자가 나타나서 이 수학자가 그 로이킴 가설을 상당히 긍정하는 그런 그 의견서를 냈는데요. 그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아마 폼피오 장관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불가양의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개념으로 온 세계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이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저희가 무너진 가치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같이 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